오늘의 할 일은 창이랑 현관문 설치하기예요. 창틀과 유리는 크기가 매우 크기 때문에 반입을 할 때 비계랑 간섭이 돼요. 그 사이 현장에 도착한 창틀. 우선 작은 창틀부터 내리고 배송 중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둔 줄을 풀고 이어서 큰 창틀도 내려줘요. 이제 창틀을 실내로 옮기기 시작해요. 창틀에 씌워진 비닐을 뜯어내기 시작하고 이어서 유리를 내리기 시작해요. 창틀은 육지의 유로 레아우 공장에서 제작해오고 유리는 근처 공장에서 따로 주문 제작한 뒤에 현장에서 합치는 방식이라서 엄밀하게 따지면 유로 레아우는 창틀만 공급하는 셈이에요. 하지만 유로 레아우를 통해서 창틀과 유리를 일괄 발주하는 경우에는 하자 보증 기간을 창틀과 같이 2년으로 해주신다 하니 걱정은 없을 것 같아요. 이어서 큰 유리를 내리기 시작해요. 이제 창틀에 방수 테이프를 붙일 차례예요. 이 테이프는 일브룩 ME508 제품인데 창틀 전용으로 나온 투습 방수 테이프예요. 창틀 설치에 적합하게 접착면이 앞, 뒤에 모두 있어요. 투습이 안 되는 방수 테이프를 붙이면 창틀 측면으로 유입된 습기가 마르지 못하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따라서 창틀 주변의 방수 테이프는 투습 기능이 필수로 요구돼요. 창틀을 사다리 위에 올려놓고 앞쪽의 일부 접착면을 창틀 측면에 붙이고 롤러를 이용해서 창틀의 홈 안으로 테이프를 밀어 넣어요. 이렇게 네 면을 모두 붙이면 창틀 테이핑 준비 완료돼요. 뒤집어서 반대쪽 면도 테이프를 붙여줘요. 모서리는 직각면에 붙이기 쉽게 길게 빼놓아야 돼요. 테이프를 모두 붙였다면 창틀 설치할 때 너풀거리지 않게 나중에 뜯기 쉬운 비닐끈으로 묶어주면 창틀 1개 준비 완료. 이제 창틀을 건물에 고정할 시간이에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창틀은 반드시 건물 본 구조 위에 올라타야 한다는 것. 벽 바깥면에 단열재나 외장재를 붙이기 위해서 추가 부재를 덧대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은 창틀과 유리의 큰 무게를 지탱할 수 없게 설계되기 때문에 그 위에 창을 올렸다가는 처짐 등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더군다나 그 위에 투습 방수지까지 붙으면 육안으로는 본 구조와 추가 부재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집 구조를 알고 있는 건축주가 명확히 알려줘야 돼요. 창틀을 올리기 전에 우선 고인목을 설치해요.
벽체 오프닝은 보통 창 크기보다 1에서 20mm 더 크게 뚫는데 그 틈새에 단열폼을 충진해서 외풍의 유입을 막아요. 고로 오프닝에 창을 넣었을 때 창 하단부에 틈새가 있어야 하니 창틀 아래에 창호 고인목을 개어주어야 해요. 하지만 현장에 따라 창틀 주변 틈새의 너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창호 고인목은 두께 조절이 가능해야 해요. 그래서 나온 것이 플라스틱 창호 고인목. 1.8에서 12mm 등 다양한 두께로 생산되고 이것들을 겹쳐가며 조합하면 더 다양한 두께도 맞출 수 있어요. 고인목을 설치할 때는 수평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레이저를 띄워서 각각의 고인목 상단까지의 길이를 재어 맞추면 돼요. 창틀 아래에 고인목 설치가 완료되었다면 창틀을 올리고 흔들리지 않도록 틈새에 쐐기를 양쪽으로 넣어서 임시 고정을 한 뒤에 전용 피스를 박아 넣으면 돼요. 이어서 레이저를 띄어서 수직이 맞도록 미세 조정을 하고 전용 피스로 측면과 윗면도 고정을 해주면 돼요. 창틀 고정이 마무리되었다면 창틀에 부착해 놓은 테이프 중에서 바깥쪽을 벽체에 붙여줘요. 그러다가 발견한 샤시가 찍혀서 파손된 부분. 다른 것보다도 외부 검정색 시트지가 찢겨져 버려서 나중에 저 부분을 시작으로 시트지가 들뜨거나 벌어질까봐 걱정했는데 일단 사장님을 믿고 진행하기로 했어요. 이제 유리가 들어갈 부분에 세팅 블록을 설치해요. 드디어 올라가는 나의 삼중유리. 설치를 하다가 유리 하나가 깨진 것을 추가로 발견했는데 깨져서 금이 간 게 아니라 유리 내부가 좀 파인 느낌이었어요. 사장님은 유리가 얼먹은 거다 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유리 성능에도 아무 문제가 없고 더 커지지도 않는다고, 문제가 생기면 확실하게 AS 해주신다고 하셨고, 창틀 설치도 끝나서 유리를 빼내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이것도 역시 사장님을 믿고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어요. 유리 설치가 끝났다면 창 주변 틈에 폼을 채워 넣어요. 지금 넣는 것은 창호 전용 연질 폼인데 창은 바람에 의한 진동이나 온도에 의한 수축 팽창으로 인해서 미세한 변형이 수시로 일어나기 때문에 딱딱한 경질 폼은 균열이 발생하기 쉬워요. 하지만 연질 폼은 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창틀의 미세한 변형에 맞춰 움직이면서 원형을 유지할 수 있어요. 홈을 다 채웠다면 실내 측 테이프도 붙여주고 바깥쪽과 마찬가지로 모퉁이 보강을 해주면 드디어 창호 설치가 끝이 나요. 이어서 현관문 설치 시작. 창과 같이 문틀을 위치해 놓고 쐐기로 고정을 한 뒤에 수직도를 맞춰요. 문틀 측면에는 얇은 철판이 달려 있는데 그 위를 관통해서 건물 구조까지 못을 박아 넣으면 문틀을 단단히 고정시킬 수 있게 돼요. 하지만 영상처럼 ST 타카로 쏘면 안 돼요. 문은 닫힐 때마다 쿵쿵 진동이 발생하는데 타카핀은 표면이 매끈하기 때문에 쉽게 빠져나가 버려요. 따라서 목조에는 피스로 고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나도 나중에 알게 된 사항이라 사후에 셀프로 보완했어요. 고정을 다 했다면 마찬가지로 문틀 틈새에 홈을 넣으면 돼요. 끝으로 문틀에 문짝을 고정하면 되는데 이게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있어야 돼요. 문은 기밀 및 단열 성능이 있는 문을 선택했는데 단독주택은 현관문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외풍 방지를 위해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에요. 창과 문의 설치로 이제 완벽한 실내를 얻었고 은밀히 훔쳐보는 재미가 생겼어요. 최근에는 계속 매주 공사를 해서 몸은 편한데 하자가 있을 때 컴플레인을 하려면 감정 소모가 심해서 빨리 셀프 공사로 돌아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이 한 실수는 돈 내고 얻은 하자지만 내가 한 실수는 되려 좋은 추억거리가 되니까요. 다음엔 지붕에 징크 설치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